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많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성 또 경제적 부담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쉽게 풀어서 두 가지 사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사회주택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 방식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 임대부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지 임대부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 체계도 그렇습니다. 토지 임대부 방식이 발전한 나라를 보면 토지에 대한 이용권과 지상권에 대한 이용권이 분리돼 있어 갖고 각각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데 한국은 토지와 지상권이 일체화돼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사업 방식을 하다 보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해서 공공 토지 비용의 저렴함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건축 비용 회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건축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을 가지고 유동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토지담보대출이 아닌 건축물담보대출은 우리나라 금융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더 이상 신규 추진을 공공도, 민간도 선호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가 매입 약정형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테마형 임대주택 방식입니다. 사회적 경제주택의 땅을 물색을 해서 LH공사나 지방공기업과 매입 약정을 맺은 다음에 건축을 해서 LH공사나 지방공기업이 이거를 매입해 가면 다시 이거에 운영 공고를 해갖고 운영하는 구조에서 이상적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기획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하나가 땅 주인의 변심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고요. 두 번째가 공공기관, 즉 LH공사 같은 조직이 공동체 공간을 공용부로 인식해갖고 단가를 떨어뜨려갖고 건축비가 좀 떨어지게 나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경제주체에 맞는 사회주택 유형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도하고 실험할 필요는 있습니다. 토지 매입부라는 거 결국에는 LH가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민간업자인 너들이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이 정책을 잘못 써서 혹여나 LH에 피해가 온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푼의 피해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역시 만약 테마형 매입 임대, 매입 약정이라는 부분도 공용 공간의 건축비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거든. 매입을 할 때. 그런데 공유 공간이 넓으면 심사에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럼 결국 이 공유 공간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 사업자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지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LH라는 공기업이 충분히 투자해도 될 만한 일인데 조그마한 손해도 절대 보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면 악독한 부동산 업자보다 더 치밀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 무기도 없이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 느낌. 사회주택을 보면 늘 그런 심정이 좀 있습니다. 그럼 사회주택을 구성해서 설비를 하고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간에 구성돼야 될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나요? 필수적인 조건은 없는데 우리가 공간을 나눌 때 쉐어를 해야 될 공간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공간, 식당이라든지 여러 이런 공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테마형 매입인 되지 않습니까? 기획 단계부터 매입 약정 단계, 매입은 나중에 하죠. 감정평가 이후에. 어떤 테마로 임대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청년들을 위한 테마다. 혹은 지역의 교대 노동자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이런 데서 일하는 비정규직 교대 시간들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다. 그러면 커뮤니티가 달라질 것이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것이고 공간의 성격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발전된 사회주택의 모델은 맞습니다. 모델은 발전됐는데 비용 계산은 더디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주택을 바라볼 때 정부나 공공에서 다 부지라든가 건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적 차원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를 거기에 기획을 넣을 것인가거든요. 그거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지역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공기업과 지방정부
정부가 어디까지 비용을 댈 것인가라는 그 관점이 있어야 이 정책이 추진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공기업의 그 LH 공사의 목적은 비용 문제를 접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주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공공과 정치 영역에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공적 자금의 투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률은 미비하지만 조례가 있는 것처럼 지방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좀 그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것들이 사실 LH도 그렇고 이런 공공연 주택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나 아까 테마형이라고 우리가 국한에서 봤을 때 그런 공간들을 구성할 때 지역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청년들의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해서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역마다 그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리지는 않고요. 네네. 지역의 특성과 구조에 따라서 이런 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우리가 기획을 했다. 어떠냐.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러면. LH가 보는 것은 네. 이런 수요가 있다면 인근의 집값이나 땅값에 비해서 우리한테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 정부가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공모 절차 관련된 어떤 주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죠. 국토교통부는 LH가 좀 까다롭게 테마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공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주길 네. 바래요. 뭐 경기로라면은 GH공사라고 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개발공사가 예. 있는데 네. 경북개발공사는 한 번도 이런 쪽에는 검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